여러분, 오늘 영상은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몸을 지키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당뇨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에서 정상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인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증상이라고 하죠. 증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몸속 췌장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주인인 여러분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단 음식 먹지 마라 수준이 아닙니다. 소변 색깔 하나로 암을 찾아내듯 내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당뇨 신호, 그리고 의사들도 헷갈려하는 가짜 정상과 진짜 위험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와 펜 준비하세요. 이 수치 모르면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변도 잘 보고 목도 안 마른데요? 컨디션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음, 당뇨, 체중 감소는 혈당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높을 때만 나타납니다. 18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우리 콩팥은 굉장히 똑똑한 필터입니다.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도 소변으로 안 내보내고 다시 흡수해서 씁니다. 그런데 혈당이 180을 넘어가면 콩팥이 포기합니다. 아, 도저히 못 잡겠다 하고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 버리는 거죠. 이때 그냥 당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당은 물을 끌고 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삼투성 이뇨라고 하는데 당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내 몸의 수분까지 쫙 빨아들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을 미친 듯이 보게 되고 몸에 물이 없으니 미친 듯이 목이 마른 겁니다. 여기서 최악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목마르다고 이온 음료나 주스, 탄산음료 마시는 겁니다. 그 안에 든 엄청난 설탕이 혈당을 더 올리고 소변은 더 나오고 탈수는 더 심해집니다. 내 몸을 설탕물에 절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안 마르니까 괜찮아 하지 마시고 수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나는 증상 없으니 괜찮네? 하실 텐데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병원에서 당뇨 진단할 때 쓰는 기준, 여러분이 아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기준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복 혈당 126 이상. 2. 당화혈색소 6.5% 이상. 3. 경구 당부화 검사 200 이상. 4.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랜덤 혈당 200 이상. 여기서 포인트. 선생님, 저는 공복 혈당은 110인데 당화혈색소는 6.6%예요. 저 당뇨인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소로는 당뇨인데 공복 혈당으로는 당뇨가 아닌 사람이 꽤 많습니다. 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검사가 원칙입니다.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뇨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다른 날 다시 검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검사가 모두 당뇨 기준을 넘으면 바로 확진이지만 하나만 넘으면 그 검사를 다시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귀찮게 뭘 또 해야 하시겠죠? 그런데 한 번만 높게 나왔다고 바로 평생 당뇨약 드실 수는 없잖아요? 실험실 오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날 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몰래 뭘 드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치가 애매하니 다시 검사합시다라고 하면 화내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당뇨 진단 기준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뇨 전 단계입니다. 사실 이때가 병원을 찾아야 할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치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1. 공복 혈당 100에서 125. 2. 식후 2시간 혈당 140에서 199. 3. 당화혈색소 5.7에서 6.4%. 특히 당화혈색소 5.7%. 이 숫자가 보이면 아직 정상이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5.7%부터 6.4% 구간은 당뇨병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약 25%가 3년에서 5년 안에 진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1명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더 무서운 건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인
이 전 단계 구간에서도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5.8%보다는 6.2%가 훨씬 위험하다는 뜻이죠. 비만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때 잡아야 합니다. 이때 놓치면 평생 약과 주사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원래 당뇨 없는데 폐렴으로 입원했더니 혈당이 200이 넘었대. 이거 당뇨 생긴 거 아니야? 이걸 스트레스성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당을 쫙 올립니다. 그럼 태어나면 괜찮아지겠네? 천만에요. 이게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실제 폐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봤더니 입원했을 때 혈당이 높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입원 시 혈당이 200이 넘게 치솟았던 분들은 1년 안에 당뇨 진단을 받을 확률이 4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일시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퇴원하고 나서 반드시 다시 검사해 봐야 합니다. 그게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의사들도 가끔 놓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1형 당뇨는 소아 당뇨, 2형 당뇨는 성인 당뇨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성인 중에서도 1형 당뇨가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2형 당뇨인 줄 알고 먹는 약을 쓰다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성인 잠복 자가면역 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인 당뇨의 약 2에서 12%는 사실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으로 젊은데 당뇨가 왔다. 뚱뚱하지도 않은데 당뇨가 왔다. 갑자기 살이 쑥쑥 빠진다. 이러면 그냥 당뇨약만 먹을 게 아니라 췌장 자가항체 검사나 C펩타이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내 췌장이 공격받고 있는지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당뇨 증상 생기면 이미 늦습니다. 소변 많이 보고 목마르다. 이미 혈당 180 넘은 겁니다. 당장 병원 가세요. 건강검진표 다시 꺼내세요. 공복 혈당 100, 당화혈색소 5.7 넘으면 경고입니다. 젊거나 마른 당뇨 환자라면 내가 혹시 1형은 아닌지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병원 갔을 때 혈당만 재지 마세요. 지질 검사, 간 기능 검사, 소변 알부민 검사.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갉아먹는 병이니까요. 여러분의 혈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